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18일 금요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도 42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간에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42일 만에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서 재보선은 12곳으로 지금 확정이 됐고 어제 18일 특검 추경 처리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예. 이제 겨우 국회 정상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보궐 지역은 12개로 확정이 됐고 이번 5월 18일 날 그 추경 예산안과 그다음에 민생 법안 그리고 특검 그러니까 수사 범위와 대상을 그러니까 특정해서 예. 하는 그 특검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들어서 8번째 특검을 주장했고 예.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때문에 도리 없이 특검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특검엔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특검은 성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범위와 대상은 특정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특검의 정신입니다. 예.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어이 김경수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올가미를 씌우고 예. 특정 언론사로부터 이 뭐 결탁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지난번에도 썼는데 그 제공을 받았는지 아니면 또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한편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한 마당에 더 이상 이제 정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 예산안과 그다음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지 마치 이 또 다른 빌미를 주어서 예. 이것을 파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김성태 의원을 좀 비판하겠습니다. 예. 이 사실상 이제 이 현재 그 내용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수사 대상으로서 김경수 의원의 공모 여부와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시 은닉 행위 여부에 대해서 예.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예.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최순실 특검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된 이유는 예. 바로 박영수 특검이 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핵심적인 관건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관건이 뭐였냐? 예. 이름 모든 것 수사 대상 모든 것 다 양보하더라도 네. 특검을 선정하는 방법, 변협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선정하는 것이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 이것을 왜 저는 양보했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컨대 그야말로 수사 대상에 김경수 의원을 제외했다. 그다음에 검경의 어떤 수사 은닉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혐의들이 나오면 이것은 여론상, 국민 여론상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성태 의원이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했으면서 마지막에 좀 본인이 얘기하는 들깨의 예. 명성에 맞지 않게 상당 부분 양보했다.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김성태 의원이 정말로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19대 때 이종걸 의원처럼 했어야 돼요. 19대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끼워넣기, 그다음에 번복하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국민적으로 지탄의 대상을 받지만 그 당시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사이를 금가게 하고 상당히 당시 여당, 오늘의 야당을 예.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그런 상당히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희생했죠. 근데 이 점에서 볼 때 김성태 의원이 마지막에 자신의 체면을 좀 차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정농단 세력, 그다음에 예. 헌법을 유린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된 사안을 지금 마치 드루킹 특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예.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순실 씨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예. 불거지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정윤회 보고서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청와대와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국정원과 기업과 이런 것들이 다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드러나기 시작해서 예. 도리 없었을 검으로 간 겁니다. 그때 당시 여당이. 근데 지금 이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그 후보자들의 경우에 서울, 인천, 경기 내지는 울산, 부산, 경남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김경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보다 그렇게 큰 자릿수로 이렇게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킹 특검이 마치 김경수 의원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예. 야당의 집중적 공세와 일부 언론의 지나친 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 세력과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이 그러고 싶어 했던 거죠.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이고 김경수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건데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드루킹의 불법 행위, 그다음에 그 대선 시기가 아니라 2017년도에 그 매크로를 이용한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 공작을 했던 점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후보 시절 대선 불복하라는 취지의 특검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닉슨이요. 상대방 후보 진영을 도청했다고 해서 탄핵당하지 않았어요. 예. 도청 안 했다고 거짓말해서 탄핵당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 탄핵당합니다. 탄핵당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지만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다들 아시잖아요. 나 드루킹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만 했다.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수십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건 드루킹이 틀려요. 김경 수십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했어요. 오보한 거예요. 네. 일단 보도에 확인이 좀 의하면 필요해.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 그 되죠. 나중에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참아주시고요. 그 나중에 이 김경수 의원의 어떤 그 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문건까지도 드루킹이 검토해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주 특검 대상이에요.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따지면은 홍준표 대표도 특검을 해야 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 보도를 바로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논평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TV조선이 태블릿 PC하고 USB를 절취를 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슈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홍문표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무슨 마치 뭘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선거에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지난 총선에 중국에 있는 북한의 여성 의원들을 국정원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했던 공작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도 그럴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음해하고 공작하는 그런 세력일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드루킹 그리고 댓글 조선일보 공작-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루킹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어제 특검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얼마큼 합의를 했는지를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수사 범위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 범위에서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 중에 인지 사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특검 수사 범위에 지금 넣어놨는데 혹시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근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근거가 이 부분? 일단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경수 후보가 조사를 받은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겁니다. 예.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올가매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전방위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앞서 말씀하신 조선일보 보도가 그 전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초기 수사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매일 흘리기식으로 조사 과정을 언론에게 예. 그 브리핑을 했고 그 받아쓴 기를 또 한 언론이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그동안 김경수 후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사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7, 8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합법적으로 후원이 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만남 횟수도 다르고 무슨 문건을 사전에 예. 뭐 사전에 컨펌을 컨펌을 받았다라는 예. 얘기를 마치 최순실과 박근혜 예. 대통령과의 관계, 전 대통령과의 관계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그 예를 들어서 경공모 예. 회원 또는 열심히 활동하는 분한테 그 지시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자금을 수수하거나 주거나 대가성에 의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예. 마치 무엇이 있는 것이냐 계속하는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 또 선거 기간 중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예. 특정 언론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건 선관위에 저희가 인지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순실 그 특검이 그 법안이 통과될 때 이런 규절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예. 추가로 한다. 그래서 실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3가지 항목 이상의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수사도 됐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기 관련자 그다음에 인지된 사건 이것이 어떤 그 현재 드루킹이 대선과 관련해서 예. 과연 정부 여당과 어떤 이렇게 공작을 했느냐라든가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개입했는가 여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이 문구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수사하기 나름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한국당이나 당시에 국민의당은 없었을까? 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예. 그것도 확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라면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여당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과감하게 당신들이 선정하시오. 예. 이렇게 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과감하게 당신들이 선정하시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당신들이 선정하시오 하셔가지고 거기서 안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하게 여당은 뭐 두말 할 것 없이 이거는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다. 이걸 자꾸 그 야당 특히 한국당 등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니까. 그렇죠. 특검을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옵션을 겁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저라면 그냥 차명진 마음대로 전 하시고 의원님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말씀대로 최순실 게이트랑 이 특검 드루킹 특검하고 비교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것이야말로 왜곡과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 국정농단하고 네. 헌법질서를 유린한 사건과 아니, 드루킹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계속 하십니까? 김정은- 오늘 나와서도 지금 20분째 계속 그거랑 비교하고 계시지 김정은도 않습니까? 핵폐기 완전히 할 거로 우리 믿어달라 네. 이렇게 하시는 마당에 같은 그러니까 나라 번지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문제인 왜 겁니다. 번지니까. 야당이 하는 주장은 못 믿어주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번지잖아요 예, 지금 그건 자꾸. 좀 네. 일단 걔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적하신 이 1차 추천권을 대한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이 부분을 좀 아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어쨌든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특검입니다. 이 예. 드루킹 특검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검찰 그러니까 드루킹의 불법 행위는 매크로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별건으로 해서 지금 김경수 의원하고 그 주고받은 뭐 메신저 몇 건과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보낸 예. 그런 텔레그램 상에서의 자료들이 발견돼서 지금 김경수 의원을 한 달 넘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범죄가 있는 것이냐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한변협에서 4인이 추천하고 그 중에 2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 최대치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5월 3일 날도 특검에 대한 그 수사 범위와 대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동시로 그러니까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논의하는 와중에 김성태 의원이 노숙단식 투쟁으로 정말 들어 누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3일 뒤에 협상을 했는데 또 과도한 요구, 수사 범위를 굉장히 늘려서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한 그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예. 것이고 그리고 어저께 힘겹게 이제 그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사직서 처리를 하면서. 두고 이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예. 이뤄낸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특검은 사실은 아마 나중에 희대의 특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예. 다음에 2년 후 또는 5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재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이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점을 뭐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분명히 똑바로 인지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 적당히 넘겼다, 반드시 후과를 입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면 BBK 특검이 예.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감추고 은폐해서 말 그대로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 내지는 그 대통령의 순위가 뒤바뀔 정도의 일을 벌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국정농단을 했고 특히 7시간의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함의 목적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드루킹 특검이 마치 다음 2년, 3년 뒤에 뭔가 있을 것처럼 연막을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예.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부 야당의 극도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발목 잡고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민생에 대해서도 발목 잡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당에 굉장히 그 폭풍처럼 정계 개편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닥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 행동으로 인해서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겸허하게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매번 평화 흔들기,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확대 의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찌 됐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경안도 좀 빨리 통과가 되고 민생 법안도 통과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 여야 지도부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두 분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유치한 말다툼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파리가 나오고 청개구리가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차 의원님? 글쎄 좀 더 이 두 분이 그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나 사실은 이제 국회에도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15대 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재 여당의 주류 세력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으로부터 친문으로부터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소외도 당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홍준표 대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친박 친이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소외된 경험을 겪은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로서 오늘의 이 위치에 왔는데 좀 이 자리를 좀 소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소중히 생각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즉흥적으로 상대방을 뭐 왕팔이, 청개구리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밤새 고민을 해서 이 시점에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정말 그런 차원에서 그 상대당을 좀 더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나의 점잖은 표현은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텐데 예, 좀 즉흥적으로 발언하시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니 저는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물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라는 점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협상하다가 텐트에서 들어 누웠다. 그게 왜 막말이죠? 그 부분은 내지는 그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거는 뭐냐면은 협상을 하는 중에 뛰쳐나가가지고 협상을 응하지 않고 매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그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얘기해 판문점 선언 잘 됐다고 얘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데 그것을 무슨 빨갱이 종북록 주사파 이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두고 막말이라고 막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어 빨갱이가 많다 어느 지역에서 빨갱이가 많다 들깨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경찰에게 개를 비유한다거나 이런 것이야말로 막말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